모든 사람들은 감정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말단지급에 있는 사람이 감정에 흔들려 봐야 뭐 회사에서 잘리거나 별로 영향이 없고 혼자 스트레스 받고 술 먹어야 되는데 리더가 감정에 흔들려서 잘못된 판단하려면 조직 자체를 다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공화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의 역설의 저자인 유효상 교수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리더들이 반드시 좀 읽고 나 스스로도 잘못된 판단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감정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구나 한다라는 걸 갖다가 각인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애청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드라마에 굉장히 좋은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내가 편견이 있다라는 걸 알아도 아무리 알아도 절대 그건 고칠 수가 없다. 그건 그쵸. 명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데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는 편견도 없고 편향도 없고 거의 완전 무결하다라고 컴플렉스를 갖게 돼서 그것 마치 신과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편향성조차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리더가 되면 훨씬 더 커다란 문제라는 거죠.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혔죠. 호르몬의 변화도 생기고 그래서 보면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이 안 그랬는데 사람이 변했다 그러는데 당사자는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호르몬의 변화라는 거는 자기가 컨트롤해서 인위적으로 나오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사랑에 빠지고 이런 걸 빠져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이런 흔들림이나 이런 거는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들이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런 사례가 있어요. 내가 스타트업을 하는데 과거에 다니던 회사가 조직이 굉장히 딱딱해서 나는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가족적인 분위기로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 그래서 인원은 많지 않은데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커피나 빵 같은 거를 준비해 가지고 출근하면 30분간은 일하지 말고 그냥 담수하면서 해라. 30분간 그렇게 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직원들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표가 집안에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나왔는데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히히닥거리면서 일을 안 하고 하는 걸 보고 굉장히 화를 내면서 뭐들 하는 거냐고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은 대표가 이런 거 좋다고 하라고 그래 놓고 또 갑자기 화를 내니까 분위기가 어정쩡해져서 그날 파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안 한 거죠. 근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대표가 이제 자기 감정을 추스린 다음에 보니까 왜 얘네들이 티타임을 안 하고 있지? 분위기가 어색한데 니네들 왜 그러고 있어?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본인도 모르게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감정을 표현한 거가 조직에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런 게 있어서 리더의 감정은 철저하게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위 리차드 세일러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지만 그걸 넛지화시켜서 리더가 어떤 감정에 흔들려서 의사결정을 못하게 그거를 제도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나 아무리 그런 분들도 갑자기 욱하는 감정에 엉망진창인 의사결정을 내려버리거나 잘 되던 것들을 망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인간에게 필요하고 감정의 역할이 무엇이며 감정에 그렇게 그 이성보다 휘말리게 되는 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거를 이제 보통 상황 논리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불이를 봤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평상시에 굉장히 조용하고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운전을 난폭하게 한다든가 운전을 할 때 보복 운전한다든가 뭐 끼어들기나 이렇게 하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착각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 놓여봐 있지를 않았던 거를 그냥 합리적으로 항상 이론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황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강도짓을 하고 절도를 하고 살인을 하고 이러는 거를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얼마 전에 굉장한 충격을 줬던 거는 모 의대의 수석 입학생이 전국에서 뭐 1등을 한 학생도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집안도 좋은데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흔히 보는 것 중에 재벌 2세나 좋은 집에서 일탈하는 이런 사례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상황에 들어가 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모른다라는 거고, 남을 판단하는 건 쉽지만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면 나의 감정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지만 조직 생활에서는 그런 걸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책을 다 읽고 나면은 아, 참 인간이 이렇게 오류투성이고 인간에게 편견에 잡혀 있으며 인간이 모르는 것이 많구나,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걸 또 책에 다 담으셨는데 평상시에 인생의 철학, 인생의 철칙, 원칙 어떤 걸 가지고 삶을 영위하시는지 좀 궁금함이 있습니다. 심리는 교육을 통해서 절대로 학습이 안 된다라는, 심리가 담배 피우면 몸에 해롭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그 상황에 닥치면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종교인들이나 어떤 위대한 지도자들이 자기 성찰을 한다고 끊임없이 그러지만, 최근에 교황을법 콘클라베에서도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성직자들을 놓고도 성직자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수양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상황에 가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나타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너무 약간 부정적이, 절망적인데 이렇게 이 책을 읽고 깨달아서 자각했어요. 아, 내가 인간이라는 것이 옷은 모류투성이다, 편견투성이다. 그럼 이제 그걸 통해서 다음번에 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명심해야지라고 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계속 강조하는 게 너치라는 건데, 내가 리더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감정이 휘둘릴 수 있고, 감정이 휘둘리지 않아도 기억의 오류나 착각도 있을 수가 있고, 항상성이나 합리적인 게 좀 부족한 결정을 할 수가, 그거를 집단 지성화시켜서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리더는 디시전 메이커가 아니라 좋은 디시전을 하기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설계를 해라, 설계자가 되라는 얘기. 그게 어떤 조직의 장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화시키는 노력하는 게 필요한데,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굉장히 쉽지 어려운 않네요. 얘기죠.